네, 서항준 원내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 윤석열 적폐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입법 속도전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역시 사법개혁입니다. 법전을 권력의 몽둥이로 쓰는 법 기술자 퇴출을 위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 법원 행정처 해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합시다. 제2의 조희대 직위원 판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작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 왜곡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을 2월 임시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법적 자의성입니다. 법관 마음대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병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 왜곡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더 이상 신중론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행정처 해체법도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위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 주심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과 법관 인사권을 앞세워 일선 판사들을 조희대 코트 안에 가둬놓고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우정 법원 행정처 차장의 행태도 기이합니다. 언론은 기 차장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해 재판 소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를 국회에 통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납이라고요? 통첩이라고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삼권 분립도 모르시나요? 요즘 아이들이라면 아마 너 뭐 돼? 라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판사가 입법기관입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법복 벗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들어오세요.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집단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귀족들의 내란 범죄 은폐, 기득권 수호행위 당장 중단하십시오. 법원 행정처 차제 확실하게 해체합시다. 조희대의 난은 진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원 행정처 해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통과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입법 속도전 과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입니다.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사업자들 간의 담합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폭몰이의 무도함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부랴부랴 TF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가짜 사업자 프레임을 끝낼 공정거래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6월 18일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를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는 정답지를 내놓았습니다. 공정위도 그 법의 취지에 맞춰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도 서두르는 마당에 이 명확한 법안이 왜 아직도 정무위 심사 단계에 멈춰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여야는 서랍 속의 공정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모든 법안은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 부처도 변화와 속도를 말하는 지금이 바로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을 법 왜곡을 단죄하고 법원개혁의 문을 연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회복된 해로 만듭시다. 국회 입법 속도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청 행정통합특별법 소위 심사가 이틀간 있었고 오늘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의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행정통합만을 추진한다면 호남과 영남 지역의 일당 지배 구조는 더 고착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시군구의회 의원까지 모두 한 정당 소속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행정통합특별시는 초대형 일당 지배 도시가 됩니다. 통합특별시장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끔찍한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이 중 20명은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 이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초의회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어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일당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향후 있을 정개특위에서 통합특별시가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빛의 혁명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꿀 것을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대개혁,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함께 이룬 동지들의 염원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에서의 양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 및 동공천 근절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생 최고위원님 발언이셨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혜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혜민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화요일 쿠팡 치매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의 소비 패턴을 쥐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의 인증관리 체계가 고작 학교 프로젝트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국민의 내밀한 데이터를 아무데나 던져두고 운영한 증거가 이제서야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 쿠팡은 마음껏 로비를 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한미, 양국 간의 문제로 확장시켰고 마침 벌어지고 있는 통상 이슈로 포장했습니다. 그동안 쿠팡의 로비가 작동되었던 것은 이번 조사 결과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는 이슈의 본질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계기입니다. 보안 이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제가 존재하고 유출 시 사용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틀 안에서는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셀프 수사, 셀프 결과 발표,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며 오로지 로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한국에서 내면서 미국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참으로 황당한 행태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로비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통상 이슈와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이것은 미국도 한국도 그 어느 누구도 편들 수 없는 명백한 보안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 3천만 건이 넘는 계정의 쇼핑 패턴까지 유출된 쿠팡의 보안 파산입니다. 이 문제를 통상 이슈와 버무리는 것은 그것이 정확히 쿠팡 로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국 의회의 로저스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문제였다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든 대한민국 국회든 문제가 있다면 증인 출석 요구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왜 미국 의회가 부르면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우리 국회가 부르면 기업 압박이라고 합니까? 지나친 사대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할 발언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쿠팡의 로비를 받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다른 해킹 사고와 비교하며 중국인 내부자 소행임을 강조하는 모습은 실소가 나옵니다. 궤변입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국경 없습니다. 2단계 인증조차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객 보호에는 관심 없는 기업 경영진이 문제입니다. 인증키 관리를 여기저기 그냥 흩어두는 기업이 문제입니다. 도둑의 국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그 판을 깔아준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가의 정보 주권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상 이슈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반드시 분리합시다.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보안 실패 기업을 비호할 사람도 감싸줄 국가도 없습니다. 로비를 받지 않는 한 말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는 보안 파산 기업 쿠팡 대신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회의 시간이 딱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당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즐거워야 할 설이지만 수심이 가득한 분들도 계십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9.8%나 됐습니다. 보통은 50.3%, 원활하다는 19.9%였습니다. 설 상여금을 준다는 기업은 46.8%에 불과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였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 위기가 고조된 2021년 12월 말 0.15%의 3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 기금 신청액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신청액은 11조 22억 원입니다. 그 전년도 9조 3,188억 원보다 18%가 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전체 신청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난해 집중되었습니다. 골목 상권은 여전히 불황입니다.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크고 작은 지자체도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불만은 가시지 않습니다. 수조 원이 풀린다는데 왜 내 손에는 안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장차관, 기관장, 은행장부터 팔을 걷어 붙여야 합니다. 실제 집행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누가 문턱에서 눈물을 쏟고 돌아서는지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없는지, 대금은 제때 지급되는지, 어업만 뿌리고 갑질하는지도 신고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취약 지역을 찾아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집행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조국혁신당에 얼마든 요청하십시오. 최근 국민의힘에서 묘한 말들이 오갑니다. 지도부와 전한길 씨 등 외곽 지원 세력 간의 핑퐁 게임 양상입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윤어게인, 윤배신자 축출, 부정선거 척결 주장 때문에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했다. 공식 입장을 3일 안에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굽신거리면서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러한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전한길 씨는 김민수가 형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저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패배가 예상되자 당장 설 민심에 대비하려고 기술과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안상훈 의원이 정치적 위장 의원이라고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설을 맞아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 윤석열 등 내란 무리와의 절연, 김민수, 전한길, 고성국 등 내란 동조파 척결,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목사교회 등 반헌법적 정교 유착 범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정치에서 몰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대표님께서 여덟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원인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 법 감정과 심각하게 괴리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널뛰기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를 시작으로 명태균, 김예성, 김상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줄줄이 무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김건희 수사에서 보여준 무죄 퍼레이드를 조희대 사법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직위원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덕수 징역 23년이라는 사탕에 속아 윤석열 무죄라는 독약을 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성화된 사법 불신을 끊어내기 위해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법원 정상화는 사법개혁의 요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폭주하는 조희대의 충실한 칼잡이가 되어 인사, 예산, 행정권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이 일선 판사들의 양심을 옥죄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판결을 유도하는 사법 관료주의의 성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선 밤 스스로를 계엄군에 헌납하려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폭거에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법까지 신중한 검토를 운운하며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법관 증언법과 재판소원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함께 의미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의 폐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분노의 무게를 더욱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검찰과 함께 사라지는 완전한 사법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항준 원내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 윤석열 적폐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입법 속도전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역시 사법개혁입니다. 법전을 권력의 몽둥이로 쓰는 법 기술자 퇴출을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 법원 행정처 해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합시다. 제2의 조희대 직위원 판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작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 왜곡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을 2월 임시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법적 자의성입니다. 법관 마음대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병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 왜곡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더 이상 신중론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행정처 해체법도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위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 주심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과 법관 인사권을 앞세워 일선 판사들을 조희대 코트 안에 가둬놓고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우정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태도 기이합니다. 언론은 기 차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재판소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를 국회에 통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납이라고요? 통첩이라고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삼권 분립도 모르시나요? 요즘 아이들이라면 아마 너 뭐 돼? 라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판사가 입법기관입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법복 벗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들어오세요.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집단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귀족들의 내란 범죄 은폐, 기득권 수호 행위 당장 중단하십시오. 법원 행정처 차제 확실하게 해체합시다. 조희대의 난은 진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법원 행정처 해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통과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입법 속도전 과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입니다.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사업자들 간의 담합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폭몰이의 무도함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부랴부랴 TF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가짜 사업자 프레임을 끝낼 공정거래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6월 18일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를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는 정답지를 내놓았습니다. 공정위도 그 법의 취지에 맞춰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도 서두르는 마당에 이 명확한 법안이 왜 아직도 정무위 심사 단계에 멈춰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여야는 서랍 속의 공정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모든 법안은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 부처도 변화와 속도를 말하는 지금이 바로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을 법 왜곡을 단죄하고 법원개혁의 문을 연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회복된 해로 만듭시다. 국회 입법 속도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청 행정통합특별법 소위 심사가 이틀간 있었고 오늘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의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행정통합만을 추진한다면 호남과 영남 지역의 일당 지배 구조는 더 고착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시군구의회 의원까지 모두 한 정당 소속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행정통합특별시는 초대형 일당 지배 도시가 됩니다. 통합특별시장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끔찍한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이 중 20명은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 이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어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일당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향후 있을 정개특위에서 통합특별시가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빛의 혁명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꿀 것을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대개혁,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함께 이룬 동지들의 염원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에서의 양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 및 동공천 근절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에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생 최고위원님 발언이셨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혜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혜민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화요일 쿠팡 치매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의 소비 패턴을 쥐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의 인증관리 체계가 고작 학교 프로젝트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국민의 내밀한 데이터를 아무데나 던져두고 운영한 증거가 이제서야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 쿠팡은 마음껏 로비를 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한미, 양국 간의 문제로 확전시켰고 마침 벌어지고 있는 통상 이슈로 포장했습니다. 그동안 쿠팡의 로비가 작동되었던 것은 이번 조사 결과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는 이슈의 본질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계기입니다. 보안 이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제가 존재하고 유출 시 사용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틀 안에서는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셀프 수사, 셀프 결과 발표,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며 오로지 로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한국에서 내면서 미국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참으로 황당한 행태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로비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통상 이슈와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이것은 미국도 한국도 그 어느 누구도 편들 수 없는 명백한 보안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 3천만 건이 넘는 계정의 쇼핑 패턴까지 유출된 쿠팡의 보안 파산입니다. 이 문제를 통상 이슈와 버무리는 것은 그것이 정확히 쿠팡 로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국 의회의 로저스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문제였다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든 대한민국 국회든 문제가 있다면 증인 출석 요구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왜 미국 의회가 부르면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우리 국회가 부르면 기업 압박이라고 합니까? 지나친 사대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할 발언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쿠팡의 로비를 받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다른 해킹 사고와 비교하며 중국인 내부자 소행임을 강조하는 모습은 실소가 나옵니다. 궤변입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국경 없습니다. 2단계 인증조차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객 보호에는 관심 없는 기업 경영진이 문제입니다. 인증키 관리를 여기저기 그냥 흩어두는 기업이 문제입니다. 도둑의 국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그 판을 깔아준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가의 정보 주권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상 이슈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반드시 분리합시다.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보안 실패 기업을 비호할 사람도 감싸줄 국가도 없습니다. 로비를 받지 않는 한 말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는 보안 파산 기업 쿠팡 대신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회의 시간이 딱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당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즐거워야 할 설이지만 수심이 가득한 분들도 계십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9.8%나 됐습니다. 보통은 50.3%, 원활하다는 19.9%였습니다. 설 상여금을 준다는 기업은 46.8%에 불과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였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 위기가 고조된 2021년 12월 말 0.15%의 3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신청액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신청액은 11조 22억 원입니다. 그 전년도 9조 3,188억 원보다 18%가 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전체 신청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난해 집중되었습니다. 골목 상권은 여전히 불황입니다.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한 것은 시적절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크고 작은 지자체도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불만은 가시지 않습니다. 수조 원이 풀린다는데 왜 내 손에는 안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장차관, 기관장, 은행장부터 팔을 걷어 붙여야 합니다. 실제 집행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누가 문턱에서 눈물을 쏟고 돌아서는지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없는지, 대금은 제때 지급되는지, 어음만 뿌리고 갑질하는지도 신고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취약 지역을 찾아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집행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조국혁신당에 얼마든 요청하십시오. 최근 국민의힘에서 묘한 말들이 오갑니다. 지도부와 전한길 씨 등 외곽 지원 세력 간의 핑퐁 게임 양상입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윤어게인, 윤배신자 축출, 부정선거 척결 주장 때문에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했다. 공식 입장을 3일 안에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굽신거리면서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러한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전한길 씨는 김민수가 형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저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패배가 예상되자 당장 설 민심에 대비하려고 기술과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안상훈 의원이 정치적 위장 이혼이라고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설을 맞아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 윤석열 등 내란 무리와의 절연, 김민수, 전한길, 고성국 등 내란 동조파 척결,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목사교회 등 반헌법적 정교 유착 범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정치에서 몰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대표님께서 여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원인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 법 감정과 심각하게 괴리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널뛰기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를 시작으로 명태균, 김예성, 김상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줄줄이 무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김건희 수사에서 보여준 무죄 퍼레이드를 조희대 사법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직위원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덕수 징역 23년이라는 사탕에 속아 윤석열 무죄라는 독약을 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성화된 사법 불신을 끊어내기 위해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원 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법원 정상화는 사법개혁의 요체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폭주하는 조이대의 충실한 칼잡이가 되어 인사, 예산, 행정권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이 일선 판사들의 양심을 옥죄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판결을 유도하는 사법관료주의의 성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선 밤 스스로를 계엄군에 헌납하려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폭거에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법까지 신중한 검토를 운운하며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법관 증언법과 재판소원법이 법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함께 의미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의 폐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분노의 무게를 더욱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검찰과 함께 사라지는 완전한 사법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항준 원내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 윤석열 적폐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입법 속도전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역시 사법개혁입니다. 법전을 권력의 몽둥이로 쓰는 법 기술자 퇴출을 위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 법원 행정처 해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합시다. 제2의 조희대 직위원 판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작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 왜곡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을 2월 임시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법적 자의성입니다. 법관 마음대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병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 왜곡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더 이상 신중론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행정처 해체법도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위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 주심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과 법관 인사권을 앞세워 일선 판사들을 조희대 코트 안에 가둬놓고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우정 법원 행정처 차장의 행태도 기이합니다. 언론은 기 차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재판 소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를 국회에 통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납이라고요? 통첩이라고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삼권 분립도 모르시나요? 요즘 아이들이라면 아마 너 뭐 돼? 라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판사가 입법기관입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법복 벗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들어오세요.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집단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귀족들의 내란 범죄 은폐, 기득권 수호 행위 당장 중단하십시오. 법원 행정처 차제 확실하게 해체합시다. 조희대의 난은 진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법원 행정처 해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통과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입법 속도전 과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입니다.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사업자들 간의 담합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폭몰이의 무도함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부랴부랴 TF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가짜 사업자 프레임을 끝내 공정거래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6월 18일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를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는 정답지를 내놓았습니다. 공정위도 그 법의 취지에 맞춰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도 서두르는 마당에 이 명확한 법안이 왜 아직도 정무위 심사 단계에 멈춰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여야는 서랍 속의 공정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모든 법안은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 부처도 변화와 속도를 말하는 지금이 바로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을 법 왜곡을 단죄하고 법원개혁의 문을 연 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회복된 해로 만듭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청 행정통합특별법 소위 심사가 이틀간 있었고 오늘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의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행정통합만을 추진한다면 호남과 영남 지역의 일당 지배 구조는 더 고착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시군구의회 의원까지 모두 한 정당 소속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행정통합특별시는 초대형 일당 지배 도시가 됩니다. 통합특별시장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끔찍한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이 중 20명은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 이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어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일당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향후 있을 정개특위에서 통합특별시가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빛의 혁명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꿀 것을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대개혁,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함께 이룬 동지들의 염원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에서의 양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 및 동공천 근절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생 최고위원님 발언이셨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혜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혜민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화요일 쿠팡 치매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의 소비 패턴을 쥐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의 인증관리 체계가 고작 학교 프로젝트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국민의 내밀한 데이터를 아무데나 던져두고 운영한 증거가 이제서야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 쿠팡은 마음껏 로비를 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한미, 양국 간의 문제로 확전시켰고 마침 벌어지고 있는 통상 이슈로 포장했습니다. 그동안 쿠팡의 로비가 작동되었던 것은 이번 조사 결과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는 이슈의 본질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계기입니다. 보안 이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제가 존재하고 유출 시 사용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틀 안에서는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셀프 수사, 셀프 결과 발표,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며 오로지 로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한국에서 내면서 미국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참으로 황당한 행태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로비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통상 이슈와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이것은 미국도 한국도 그 어느 누구도 편들 수 없는 명백한 보안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 3천만 건이 넘는 계정의 쇼핑 패턴까지 유출된 쿠팡의 보안 파산입니다. 이 문제를 통상 이슈와 버무리는 것은 그것이 정확히 쿠팡 로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국 의회의 로저스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문제였다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든 대한민국 국회든 문제가 있다면 증인 출석 요구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왜 미국 의회가 부르면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우리 국회가 부르면 기업 압박이라고 합니까? 지나친 사대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할 발언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쿠팡의 로비를 받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다른 해킹 사고와 비교하며 중국인 내부자 소행임을 강조하는 모습은 실소가 나옵니다. 궤변입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국경 없습니다. 2단계 인증조차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객 보호에는 관심 없는 기업 경영진이 문제입니다. 인증키 관리를 여기저기 그냥 흩어두는 기업이 문제입니다. 도둑의 국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그 판을 깔아준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가의 정보 주권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상 이슈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반드시 분리합시다.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보안 실패 기업을 비호할 사람도 감싸줄 국가도 없습니다. 로비를 받지 않는 한 말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는 보안 파산 기업 쿠팡 대신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회의 시간이 딱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당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병원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즐거워야 할 설이지만 수심이 가득한 분들도 계십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9.8%나 됐습니다. 보통은 50.3%, 원활하다는 19.9%였습니다. 설 상여금을 준다는 기업은 46.8%에 불과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였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 위기가 고조된 2021년 12월 말 0.15%의 3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 기금 신청액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신청액은 11조 22억 원입니다. 그 전년도 9조 3,188억 원보다 18%가 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전체 신청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난해 집중되었습니다. 골목 상권은 여전히 불황입니다.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크고 작은 지자체도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불만은 가시지 않습니다. 수조 원이 풀린다는데 왜 내 손에는 안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장차관, 기관장, 은행장부터 팔을 걷어 붙여야 합니다. 실제 집행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누가 문턱에서 눈물을 쏟고 돌아서는지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없는지, 대금은 제때 지급되는지, 어음만 뿌리고 갑질하는지도 신고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취약 지역을 찾아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집행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조국혁신당에 얼마든 요청하십시오. 최근 국민의힘에서 묘한 말들이 오갑니다. 지도부와 전한길 씨 등 외곽 지원 세력 간의 핑퐁 게임 양상입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윤어게인, 윤배신자 축출, 부정선거 척결 주장 때문에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했다. 공식 입장을 3일 안에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굽신거리면서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러한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전한길 씨는 김민수가 형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저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패배가 예상되자 당장 설 민심에 대비하려고 기술과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안상훈 의원이 정치적 위장 이원이라고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설을 맞아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 윤석열 등 내란 무리와의 절연, 김민수, 전한길, 고성국 등 내란 동조파 척결,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목사교회 등 반헌법적 정교 유착 범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정치에서 몰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대표님께서 여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원인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
법 감정과 심각하게 괴리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널뛰기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를 시작으로 명태균, 김예성, 김상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줄줄이 무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김건희 수사에서 보여준 무죄 퍼레이드를 조희대 사법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직위원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덕수 징역 23년이라는 사탕에 속아 윤석열 무죄라는 독약을 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성화된 사법불신을 끊어내기 위해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원 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법원 정상화는 사법개혁의 요체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폭주하는 조이대의 충실한 칼잡이가 되어 인사, 예산, 행정권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이 일선 판사들의 양심을 옥죄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판결을 유도하는 사법관료주의의 성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선 밤 스스로를 계엄군에 헌납하려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폭거에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법까지 신중한 검토를 운운하며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법관 증언법과 재판소원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함께 의미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의 폐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분노의 무게를 더욱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검찰과 함께 사라지는 완전한 사법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항준 원내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 윤석열 적폐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입법 속도전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역시 사법개혁입니다. 법전을 권력의 몽둥이로 쓰는 법 기술자 퇴출을 위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 법원 행정처 해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합시다. 제2의 조희대 직위원 판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작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 왜곡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을 2월 임시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법적 자의성입니다. 법관 마음대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병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 왜곡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더 이상 신중론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행정처 해체법도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위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 주심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과 법관 인사권을 앞세워 일선 판사들을 조희대 코트 안에 가둬놓고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우정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태도 기이합니다. 언론은 기 차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재판소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를 국회에 통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납이라고요? 통첩이라고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삼권 분립도 모르시나요? 요즘 아이들이라면 아마 너 뭐 돼? 라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판사가 입법기관입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법복 벗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들어오세요.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집단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귀족들의 내란 범죄 은폐, 기득권 수호 행위 당장 중단하십시오. 법원 행정처 차제 확실하게 해체합시다. 조희대의 난은 진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원 행정처 해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통과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입법 속도전 과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입니다.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사업자들 간의 담합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폭몰이의 무도함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부랴부랴 TF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가짜 사업자 프레임을 끝낼 공정거래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6월 18일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를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는 정답지를 내놓았습니다. 공정위도 그 법의 취지에 맞춰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도 서두르는 마당에 이 명확한 법안이 왜 아직도 정무위 심사 단계에 멈춰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여야는 서랍 속의 공정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모든 법안은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 부처도 변화와 속도를 말하는 지금이 바로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을 법 왜곡을 단죄하고 법원개혁의 문을 연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회복된 해로 만듭시다. 국회 입법 속도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청 행정통합특별법 소위 심사가 이틀간 있었고 오늘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의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행정통합만을 추진한다면 호남과 영남 지역의 일당 지배 구조는 더 고착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시군구 의회 의원까지 모두 한 정당 소속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행정통합특별시는 초대형 일당 지배 도시가 됩니다. 통합특별시장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끔찍한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이 중 20명은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 이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초의회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어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일당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향후 있을 정개특위에서 통합특별시가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빛의 혁명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꿀 것을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대개혁,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함께 이룬 동지들의 염원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에서의 양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 및 동공천 근절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에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생 최고위원님 발언이셨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혜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혜민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화요일 쿠팡 치매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의 소비 패턴을 쥐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의 인증관리 체계가 고작 학교 프로젝트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국민의 내밀한 데이터를 아무데나 던져두고 운영한 증거가 이제서야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 쿠팡은 마음껏 로비를 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한미, 양국 간의 문제로 확전시켰고 마침 벌어지고 있는 통상 이슈로 포장했습니다. 그동안 쿠팡의 로비가 작동되었던 것은 이번 조사 결과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는 이슈의 본질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계기입니다. 보안 이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제가 존재하고 유출 시 사용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틀 안에서는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셀프 수사, 셀프 결과 발표,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며 오로지 로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한국에서 내면서 미국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참으로 황당한 행태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로비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통상 이슈와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이것은 미국도 한국도 그 어느 누구도 편들 수 없는 명백한 보안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 3천만 건이 넘는 계정의 쇼핑 패턴까지 유출된 쿠팡의 보안 파산입니다. 이 문제를 통상 이슈와 버무리는 것은 그것이 정확히 쿠팡 로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국 의회의 로저스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문제였다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든 대한민국 국회든 문제가 있다면 증인 출석 요구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왜 미국 의회가 부르면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우리 국회가 부르면 기업 압박이라고 합니까? 지나친 사대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할 발언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쿠팡의 로비를 받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다른 해킹 사고와 비교하며 중국인 내부자 소행임을 강조하는 모습은 실소가 나옵니다. 궤변입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국경 없습니다. 2단계 인증조차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객 보호에는 관심 없는 기업 경영진이 문제입니다. 인증키 관리를 여기저기 그냥 흩어두는 기업이 문제입니다. 도둑의 국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그 판을 깔아준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가의 정보 주권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상 이슈와 쿠팡의 개인정보